주부들 담당. 어머, 주방에 기름불 바로 물로 끄는 건 안 돼. 가스가 새면 냄새나 마늘향 정말 위험해. 엄마, 콘센트 문어 발식 절대 안 돼요. 전열기 안전은 KC 안전마크. 우리 귀요미 반려동물 화재에 조심해. 위험한 물건은 저 멀리해요.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게 되면 잊지 마세요. 뱉어내는 하임리법. 엄마, 기억해 잊지 마. 하나부터 열까지 안전. 누가 말해도 안전은 우리 주부들 담당. 엄마, 기억해 잊지 마. 불이 나면 119 신고. 누가 뭐래도 안전이 최고야. 정말 잊지 마. 가정 내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면 주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방에서는 특히 기름이 튀는 유류 화재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때 절대 물을 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펄펄 끓는 기름에 물을 부으면 물과 식용유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물이 급격히 수증기로 변하는데 이때 부피가 무려 1700배 정도 팽창해서 화염을 확대시키면서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유류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가스레인지의 경우는 스위치를 끄고, 전자레인지나 인덕션은 스위치를 끄고 뚜껑을 덮어 불을 꺼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뚜껑이 없다면 표면적이 넓은 야채나 유류화재 전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방 화재의 경우 요리할 때 자리를 비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는 일은 절대 X입니다. 가스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욱 평소 예방이 중요한데요. 가스 누출은 일단 냄새로 알 수 있습니다. 가스에서는 냄새가 나도록 부치제를 첨가하는데 그게 마늘 썩는 냄새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스 주변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면 일단 밸브를 잠그고 환기를 시키는데 그 냄새가 계속 날 때는 가스 점검 업체를 연락해서 점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어린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특히 헤어 고데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헤어 고데기를 사용 후 어린이 화상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 직장인들이 사용한 헤어 고데기를 식으라고 놓아두는 순간 호기심에 아이가 만지거나 잡아당겨서 화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헤어 고데기는 사용 후 반드시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 꼭 잊지 말아야 할 안전 약속입니다. 아마 이 멀티탭 없는 집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만큼 역시 사고도 끊이지 않는데요. 먼저 가장 문제되는 게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입니다. 멀티탭에는 허용 전력이라는 게 뒷부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멀티탭 하나에 그렇게 많은 콘센트를 꽂으면 전력량을 초과해서 마침내 전원 차단 또는 화재까지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센트 청결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 콘센트에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쌓인 상태에서 플러그를 꽂으면 이물질과 습기가 만나 열이 발생하고 방전하면서 불꽃이 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트래킹 현상이 반복되어 결국 화재로 연결됩니다. 편리한 만큼 방심하면 더 큰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 잊지 마세요. 가정 내 화재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전열기구 부주의입니다. 전열기구는 안전하게 사용하면 따뜻함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갑고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열기구는 첫 제품 선택부터 중요한데요. 제품을 고를 때 먼저 KC 인증 마크를 확인해서
안전 검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을 사용할 땐 라텍스 매트릭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텍스 매트릭스는 열축척이 높아서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할 경우 불꽃 없이 바로 연소돼서 더 빨리,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화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특히 대부분 주인 없이 혼자 있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또한 혼자 대처할 수 없는 동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반려동물들이 일으키는 사고를 보면 전기 레인지, 인덕션 레인지를 작동시켜서 화재가 나거나 향초를 넘어뜨리는 경우, 그리고 특히 무선 전화기 배터리를 물어뜯어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출 전 우리 집 동물 이동 범위 내에 위험 물건들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이들 사고의 경우 올바른 응급처치는 이후 치료 범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연관이 있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삼킴 사고는 기도 폐쇄로 연결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응급처치, 하임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환자를 의사표현이 전혀 안 되는 1세 미만 영아와 그 이상의 연령대로 구분하고, 또 기도 폐쇄가 부분적인지 완전 폐쇄인지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먼저 1세 미만 영아가 부분 기도 폐쇄인 경우 증상은 기침 시 호흡은 유지되며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들리는데요. 이땐 자발적으로 기침하도록 유도하면서 관찰하고, 그래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완전 기도 폐쇄인 경우 증상은 호흡 곤란, 기침 소리가 나지 않거나 약하고 얼굴이 파래지면서 울지 못합니다. 이럴 땐 즉시 등 두드리기와 가슴 밀어내기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등 두드리기와 흉부 밀어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술자의 아래팔 부위에 영아를 얼굴이 지면을 향하도록 눕히고, 손으로는 영아의 턱과 가슴을 받친 자세로 의자 등에 앉습니다. 시술자의 허벅지에 영아를 올려놓고 영아의 견갑골 사이를 다른 손바닥의 두터운 부분을 이용해서 5회 연속 두드려줍니다. 5회의 등 두드리기 방법으로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등을 두드린 손으로 영아의 머리를 잡고 고정하여 영아의 얼굴이 위로 향하도록 회전시킵니다. 시술자의 허벅지에 영아를 올려놓은 다음 손가락 2개로 흉부 압박을 5회 연속 시행합니다. 흉부 압박점은 영아 심폐소생술 시와 동일합니다. 이물질이 배출되고 영아가 호흡과 기침 혹은 우는 것이 가능하다면 등 두드리기와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반복적으로 시행합니다. 만약 영아가 반응이 없어진 경우엔 등 두드리기와 흉부 밀어내기 법을 즉시 중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다음 1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경우 증상과 처방법은 1세 미만 영아와 같지만 하임리법은 다릅니다. 1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하임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하는 사람이 환자의 뒤에 섭니다. 구조자는 한쪽 손을 말아서 주먹을 쥔 다음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을 환자의 배꼽 위와 흉골 아래쪽 사이에 오도록 합니다.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진 다음 환자의 복부를 안쪽으로 강하게 밀쳐 올립니다. 환자 입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환자가 제대로 호흡, 기침, 대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합니다. 이물질이 배출되더라도 병원에 가서 복부 압박으로 인한 장기 손상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환자가 임산부이거나 심한 비만으로 인해 복부를 감쌀 수 없는 경우에는 시술자는 하임리법과 비슷한 자세로 환자의 복부 대신 흉부를 안쪽으로 강하게 당기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즉시 119에 신고하고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하는데, 일부러 손가락을 넣어 이물질을 찾아보는 행위는 이물질이 더 깊숙이 진행시켜 더 해로울 수 있으니 시행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상처를 주는 행위, 피해자의 일상을 통제하며
가해자가 원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통제와 억압 역시 심각한 가정폭력입니다. 혹시 주위에 폭언과 폭언, 그리고 나를 불안하고 우울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가정폭력 상담소나 가까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게 되면 잊지 마세요. 뱉어내는 하임리법. 엄마 기억해 잊지 마. 하나부터 열까지 안전. 누가 말해도 안전은 우리 주부들 담당.